연방수사당국이 항공기를 향해 장난으로 쏘아대는 레이저 공격에 단호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종사의 시야를 가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전통 두레를 응용한 랜딩 서클 프로그램이 한인사회에서 실시됩니다. 이른바 미국식 개모임으로 제도적 안전장치는 물론 목돈 마련과 크레딧 점수도 쌓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이 뇌조직에 구멍이 생기는 크로이츠펠트 약호병에 집단으로 노출됐습니다. 아직 발병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수술 도구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식 업무를 시작한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재 650억 달러 규모인 양적 완화 수준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항공기를 향해 장난으로 쏘아대는 레이저 공격에 단호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종사의 시야를 가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발될 경우에 단호히 중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 항공기 조종석 유리 사이로 초록색 불빛이 번쩍하며 들어옵니다. 계속해 유리창에 반사되며 조종사의 시야를 흐트러뜨리는 이 불빛. 다름 아닌 지상에서 장난으로 쏘아대는 레이저 공격입니다. 실제 레이저 공격을 받은 조종사들은 일순간 시력을 상실하는 등 위험천만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Hits us with a laser strike. What it is doing is affecting the nerves within our eyes that can cause burns or even total blindness at a point when we need absolute ability to focus on what we're doing. The results of this could be catastrophic. 지난 90년대부터 각종 프레젠테이션 또는 특수 조명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레이저 포인터는 2005년 항공기 공격 사례에 대한 집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무려 10배가 넘는 범죄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만 미국에서 모두 3,960건의 레이저 공격이 보고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11건에 달합니다. 항공기 레이저 공격은 이미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서명으로 연방 항공 관련 중범죄로 법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할리우드에서 체포된 19살의 첫 용의자에게 연방 법원은 관용 없이 30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This activity is a crime both at the local level and the federal level. In the past 2 years, individuals were prosecuted federally here in Los Angeles for striking aircraft with lasers. FBI는 레이저 공격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제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항공기 레이저 공격자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 제보나 신고를 하는 주민들에게는 $10,000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So when a pilot reports the laser strike to us, we quickly pass on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to law enforcement, and they can immediately locate the laser and the person operating it. 연방항공청과 FBI 수사당국은 비행기를 향해 레이저를 쏘는 것은 사실상의 테러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목격한 주민들의 철저한 신고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인사회에서도 지인들이 어울려 친목계 혹은 두레 모임을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친분을 활용한 개인들의 투자인 만큼 사기와 도주 행각 등 이게 위험천만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미국화된 계가 혹은 두레가 소개가 됐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레란 농번기의 협업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마을 단위의 조직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존 한인사회에서 성행하던 계모임을 미국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자들은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데 착안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고안한 것입니다. 기존의 계랑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그 그룹 내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페이먼트를 낸 것만큼은 그리고 내가 페이먼트를 내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내는 금액을 보장받고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족학교와 파트너로 하고 있는 미션 에셋펀드가 공동으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두레 프로그램의 납부 사항은 익스페리언이나 트랜스유니언 등 주요 신용조사기관에 리포트돼 크레딧 점수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서류 미비자들도 납세자 번호만 있으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크레딧 점수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셜 넘버가 없어도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ITIN 넘버만 있으시다든지 또는 이제 막 소셜 넘버를 받아서 크레딧이 전혀 없으신 분들, 그리고 크레딧이 나빠진 분들은 크레딧을 단기간에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한인 사회에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류신분상에 결함이 있는 한인의 경우 목돈 마련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위안부 역사 등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법이 뉴욕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과거에 미국 최초로 상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토니 아벨라 상원 의원은 상원에 위안부 교육법에 동해병기법까지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교육법을 발의했습니다. 위안부 교육법은 전쟁 위안부 동원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역사상 최대의 반인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시아의 홀로코스트를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이 뇌 조직에 구멍이 생기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집단적으로 노출됐습니다. 아직 발병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수술 도구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광우병을 유발하는 프리온 인자에 감염돼 발생합니다. 병에 걸렸을 경우 뇌 조직에 구멍이 생기면서 이르면 1년 안에 숨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종합병원에서 지난 3주 동안 입원 환자들이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집단으로 노출됐습니다. 모두 18명입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도구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I'm angry. Very, very angry that something so little could cost me my life. WHO 세계보건기구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수술에 사용된 도구는 폐기하거나 철저히 소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병원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So these 18 patients have been told to, be on the lookout for these symptoms, but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로로 병에 감염되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말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미국에선 지난해에도 뉴햄프셔주와 매사추세츠주의 병원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환자 13명이 병에 노출됐습니다. 특히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은 20-30년 뒤에야 나타나는 만큼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는 처음부터 미주 한인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과 단결의 쾌거였습니다. 물론 아직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번 성과는 한인들의 범동포적인 단결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역사적 전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의 홍은영 기자입니다. 동해병기 관철은 워싱턴 한인들의 파워를 보여준 위대한 대장정이었습니다. 빼앗긴 우리 바다 이름 동해를 되찾기 위한 워싱턴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동해병기 관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한인 풀뿌리 민초운동을 일으키며 동해병기 관철에 매달린 주역들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상하원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직접 만나 동해병기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며 초당적인 지지와 서명을 받아온 1등 공신 미주 한인의 목소리. 우리는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지사가 서명하는 날까지 주지사에게 이 서명을 해달라는 캠페인,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 운동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동해병기 법안이 의회 절차에서 마지막 관문이었었던 하원 전체회의 최종 표결에서 찬성 81표 대 반대 15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습니다. 의회 절차를 모두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은 이제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의 서명만 받으면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통과는 주지사 서명이 남아 있는데 그때 우리 모두가 더 합심해서 힘을 보태서 우리가 전진해 나갑시다. 동해 화이팅. 하원 전체회의에서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하고 지지해준 하원 의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수백 명의 한인들이 리치몬드 버지니아 주의회 하원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원 전체회의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자 모두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But with all our friend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ll the Virginians here that knew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I'm glad we got it passed today with over 80 votes in the House of Delegates. And it's on its way to the governor, and we're very hopeful that he will sign it. We are glad we did it. It is the right thing to do. 감사합니다. 동해병기 관철은 정부가 아닌 한인들이 주체가 돼 직접 나선 풀뿌리 민초운동의 결실입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워싱턴 한인연합회와 워싱턴 버지니아 통합노인회 등 49개 단체들을 결집시켜 단합된 한인 파워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의회 절차 중 6단계의 관문을 거치는 동안 수백 명의 한인들은 의사당을 장악해 일본의 주도 면밀하고 집요한 방해 공작에 맞서 동해병기를 이뤄냈습니다. 동해병기 관철은 한인들이 풀뿌리 민초운동의 의미 있는 출발로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고 있습니다. 이젠 맥컬리프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해 공작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갔었던 맥컬리프 주지사가 약속대로 동해병기 법안 최종안에 서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WKTV 뉴스 홍은영입니다. 공식 업무를 시작한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재 6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수준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공식 행사로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매달 650억 달러 수준인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정도씩 축소해 나가는 테이퍼링을 계속 실시할 것임도 시사했습니다. The committee will likely reduce the pace of asset purchases in further measured steps at future meetings. 실업률 감소 등 경제 상황이 계속 개선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당초 매달 850억 달러씩 국채 등을 사들이던 양적 완화 정책은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다음 달에도 추가 축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옐런 의장은 또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로 초저금리 상황입니다. 옐런 의장의 저금리 발언 등의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은 크게 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옐런 의장은 신흥국 위기가 미국 경제 전망에 위험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산타모니카의 유명 일식집에서 고래고기 초밥을 팔다가 함정 단속에 걸린 일본계 요리사 2명이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LA 인근 산타모니카의 유명 일식 레스토랑 험프 요리사 2명은 연방법원에서 미국 고래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열리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 같은 결과는 산타모니카 일식집에서 고래고기가 은밀하게 팔린다고 고발한 지난 2009년 다큐멘터리 코브가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정책기조 유지 발언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70원 5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